안녕하세요. 오늘은 중3 동아윤 1과의 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얘들아, 투부정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였지? 맞아요. 원래는 동사였던 애한테 누구를 붙였더니 투라는 애를 붙였더니 얘가 자유롭게 변신이 가능해졌어요. 자, 어떤 걸로 변신을 할 수 있죠? 자, 명사로도 변신했다가 형용사로도 변신했다가 그 다음 부사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르기 편하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였던 애가 누구를 붙였더니 to를 붙였더니 어떤 역할을 하더라? 형용사의 역할을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형용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꾸미는 특징이 있죠?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당연히 누구를 꾸밀 수 있겠어요? 명사를 꾸밀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I got a chance. 나는 기회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뭐 할 기회죠? To see. 지금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고요. 앞에 있는 기회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올 때의 특징은요. 항상 어디에서 꾸민다? 뒤에서 수식해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형용사는 주로 어디에서 수식을 하나요? 자,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이런 구조를 보였다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올 때는 누가 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서 앞을 꾸미는 이런 형태로 변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투부정사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미래의 뜻 그리고 의무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Jenny had chores. chores는 집안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집안일은 집안일인데 어떤 집안일이에요? 바로 해야 할 집안일이라는 표현이겠죠. 제니는 지금 바로 해야 할 집안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ything이라는 명사가 왔죠. 자, 그런데 뒤에서 to eat이 앞에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먹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Sandra wants a fancy dress. 그래서 fancy, 그럼 화려한 값비싼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할 드레스죠? 입을 드레스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앞에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At the party. 그래서 파티에서 입을 화려한 드레스를 원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there are가 나왔습니다. 우리 there are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어는 어디에 간다? 뒤에 주어가 위치한다. 그리고 여기 동사가 복수 동사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도 복수가 나오겠지요. 자, 그럼 복수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A few more presents 했어요. 자, 조금 더 많은 선물들이라는 표현이네요. 조금 더 많은 선물들. 자, 그런데 뭐 할 선물이에요? 줄 선물들이란 얘기죠. 근데 누구한테? 너에게 줄 좀 더 많은 선물들이 there are 했으니까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전치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have paper to write o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나는 뭐가 있대요?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어떤 종이야? 쓸 종이잖아. 그래서 형용사는 똑같은데 우리가 종이 위에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위에 라는 표현을 전치사가 해주어야 합니다. 위에 쓸 종이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I have a pen. 나는 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펜이에요? 이것도 쓸 펜이죠. 쓸 펜은 쓸 펜인데 가지고 쓸 펜이죠. 자, 그래서 이 전치사의 느낌, 가지고 라는 뜻의 전치사 with가 필요한 거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A friend가 나왔어요.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이야기할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치사 누가 필요하죠? 예, to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hair,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어떤 의자예요? 앉을 의자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to sit이 앞에 있는 의자를 꾸미니까 앉을 의자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사실 의자 위에 앉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뭐뭐 위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o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hair to sit on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잠시 언급했던 투부정사의 기타 용법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네, 명사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에 누구를 붙였더니 to를 붙였더니 누구도 가능하다. 예, 명사로 변신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명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건 뭐지? 자, 주어를 만들 수 있고 목적어를 만들 수 있고 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모두 가능하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swim,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어요. 주어는 누구만 만든다고요? 명사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할 때 우리 명사처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수영하는 것은 뭐라고요? interesting,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목적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They decide 결정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결정했죠? 자, 우리 decide는요 타동사예요. 선생님이 타동사가 뭐라고 했지?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온 것이죠. 자, 목적어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명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Take the subway는 지하철을 타다 라는 표현이지만 우리 명사로 해석해줘야 되니까 지하철을 타는 것, 지하철 타기라고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하철 타는 것을 결정했다. 자, 이번에는 보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hobby is to swim. 내 취미는 무엇이래요?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주어가 누구랑 같아요? 보어랑 같죠. 이렇게 이퀄 관계 성립, 즉 주어가 보어고 보어가 주어인 이런 같은 관계가 성립되면 얘도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해석해 볼까요? 내 취미는 수영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부사적 용법은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무엇이 있는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적은 당연히 부사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부사가 하는 일. 부사는 뭘 하죠? 아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럼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동사를 꾸며줘요. 그리고 또 누구도 꾸며줘요? 형용사도 꾸며줘요. 또 누구도 꾸며줘요? 같은 부사끼리도 꾸며요. 그 다음 또 누구도 꾸밀 수 있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게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나눠보자면 자, 먼저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 목적으로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Rapunzel must lower 하면 이거 동사예요. 그래서 내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리다. 자, 그런데 무엇을 내려야 된대요? Her long hair. 그녀의 긴 머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하여? To let people in. 자, let in. 그럼 들여보내다 라는 뜻이죠. 들이다, 들여보내다. 누구를요? 사람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내리다 라는 표현이겠죠. 이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말 그대로 뭐뭐 하기 때문에 기분이 그래요. 뭐뭐 해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나타낼 때 우리는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She was happy to hear the news. 그녀는 행복했어요. 뭘 해서? 뭐 했기 때문에 그런 해피한 감정이 나왔죠? To hear. 바로 들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투부정사의 무슨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감정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쉽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단의 근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뭐뭐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You are so kind 했어요. 야, 너 친절하다 라고 판단했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투부정사에 뭐라고?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자랐고 그래서 무엇이 됐다? 결국 네, 닥터가 됐다, 의사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순서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투부정사는 결국 뭐뭐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은 형용사 수식입니다. 자, 아까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 수 있다고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그랬어요. difficult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이란 뜻인데 뭐 하기에 어려워? 읽기에 어려운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우리 전반적인 투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